23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30번입니다. 어, 이사가 어렵대요. 모두에게. while은 이제 뭐 반면에로 쓰인 거죠. 이사가 모두에게 이제 디피컬트 하지만 그것은 특히 되게 스트레스래.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은 무빙이죠. 그래서 이사는 특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다. 저 어렸을 때 이사하는 거 떠올려 보면 뭐 짐 싸는 것도 아니고 짐 나르는 것도 아닌데 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이유가 있대요. 걔네들은요, 잃어버린대. 걔네들의 security sense, 안전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린대. 요거 애들이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물리적으로 사는 장소에 더 정서적으로 이제 고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사를 하면서 이 안정적이라는 감각을 상실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어떻게 느낄 거냐? 디스오리엔티드 돼 있다고 느낄 거래. 그 오리엔트가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갖고 OT. 그게 이제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디스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상실되었다고 느낄 거다라는 얘기죠. 뭐 할 때? 걔네들의 루틴. 그러니까는 평소에 내가 살던 그 장소에서 늘 반복적으로 하던 일이 is disrupt. 사- 상실되었을 때. 그리고 한 개 더 있네? 아니, 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의 is taken away. 버려졌을 때, disoriented 됐다고 느낄 거래.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 특히 스트레스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 안심을 잃고 어, 있던 매일매일 하는 반복적 루틴이 망가지고 익숙한 모든 것이 버려질 때 방향 상실을 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다음에 병렬 구조 좀 보여드릴게요. when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when을 너무 못생겨 야겠다. when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걔네들의 루틴이 디슬럽트 됐죠. and or 한 다음에 어떤 올이야? 익숙한 모든 것이야. 익숙한 올이야. 이 is taken away. 빼앗겨서 버려졌다. 그랬을 때 disoriented 된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병렬 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올이라는 것이 다수의 여러 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전체를 하나로 묶은 everything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familiar, is taken away 된다는 거 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3세에서 6세의 어린애들이 특히 affected 영향을 받는데요. 이사에 의해서. 그치. 저도 생각해보면 이사 같은 거에 별로 영향 안 받았는데 그랬을 때 나이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유치원은 다 유치원 나이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네들의 나이. 이 단계에서의 걔네들의 이해. 이 단계라는 게 뭡니까? 이 3세에서 6세 사이에 아이들의 이해력은 꽤나 리터럴, 문자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기 말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융통성이 하나도 없고 왜 뭐 백밤 자면 돌아올게 그럼 진짜 백 세고 뭐 이런 데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능력이 아직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너 자꾸 말썽 부리면 뭐 이놈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하면 진짜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워낙에 리터럴한 애들이다 보니 어렵대. 뭐가 어렵냐? 야들이 진주어 대문 애들이죠. beforehand 먼저 상상하기가 어렵대. 걔네들의 새로운 집이나 걔네들의 새로운 방을 먼저 상상하고 내가 거기에 좀 사전적으로 좀 상상력으로라도 적응을 해갖고 그곳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장소의 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대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심한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에서 6세 아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유는 이해력과 상상력의 부족 때문이죠. 그 남성들 군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대 같은 거 가기 전에 군대야말로 일대 변혁 아닙니까 생활에. 그래도 미리 상상이라도 해보고 선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조언이라도 듣고 뭐 군대 생활에 대한 책이라도 읽고 뭐 이러는데 만약에 3세에서 6세 사이에 애들 군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뭐 성인이 가도 일대 사건인데 뭐 엄청나겠죠. 그 충격이.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걱정을 가질 것이다. 걱정을 할 것이다. such as 뭐와 같은 걱정을 가질 것이냐? 이 직접 인용한 문장은 사실상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나일까? In the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서 이런 걱정을 하거나 야, 이 정도면 낫지. 이 정도면은 되게 철학적인 애 아닙니까? 아니면 내 장난감이나 침대가 내가 애착하는 건데 come with us. 우리랑 함께 갈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걱정의 종류. 새 집의 내가 나일까?
내 최애 장난감이나 내 침대 어디로 사라지지 않을까? 같이 올까?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읽어보면은 이사를 할 때 그 이사하는 날짜, 물건을 안 잃어버리게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 있는 집에서는 아주 어린 애 있는 집에서는 그 아이가 받게 될 이런 충격 같은 것도 좀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그죠?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대. 뭐 사이에? 확실하게 한대. 아이의 과거 경험을 타당하게 하다니까는 아이의 과거 경험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에 또 집중해야 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돕는 데. 애들이 적응하는 거에 돕는 거. 새로운 장소에. 자, 이게 다이어그램부터 그리고 얘기할게요. and, 그 다음, focusing on인데, 어쨌든 온 전치사니까 helping 나온 거고요. 헬핑이니까 세게 도와줄 수도 있고 약하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세게 도와줬나 봐. 그래서 요거 나온 거죠. 왜 어디는 ing고 어디는 adjust고 이런 건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의 과거 경험이라는 거는 이사 간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이가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 살고 있던 그 장소는 아이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의 과거 경험, 과거 그 장소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밸리데이팅 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하지만 영원히 그 장소에 애가 고착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맞게 또 다른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움도 줘야 돼. 그래서 양자 모두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과거에 살던 곳에 대한 모든 걸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른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과거 있던 곳에 묶여 있을 수도 없어. 즉, 과거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집중하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어른이 해줘야 할 일인 것이죠. 아이들은 필요로 한다. 기회를 가지는 걸 필요로 한대요. 무슨 기회냐면은 그들의 배경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걸 필요로 한대.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과거가 뭔데? 과거를 뭘로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 애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야. 그, 그 아이가 누군가, 그 아이의 정체성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아이들이 가진 과거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필요로 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꾸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과거에 살았던 그 장소,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는 그 아이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그 아이가 머물렀던, 살았던 장소를 그 아이의 정체성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장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기억을 어른이 함께 공유해 줘야 된다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애가 과거에 살았던 곳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고, 뭐, 지나간 얘기 있지. 뭐, 이제 살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해?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충격을 주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얘기는 어른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하다못해 어른들끼리도요, 과거에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회상에 잠기고 그때 있었던 추억들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과거에 그, 저기 뭐야, 정체성의 부분으로서부터 써야겠네. 정체성의 부분으로 그들의 과거, 조금 더 구체적이게는 과거에 살았던 그 공간과 그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들,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졌던 배경을 공유할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애가 전에 살았던 곳 얘기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동네였어. 지금 좀 살림이 펴갖고 좋은 동네로 이사 왔어. 난 지긋지긋해 그 동네. 판자촌이야. 어우 짜증나. 그러면 뭐 아이씨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몰라. 뭐 이러지 말고 좀 얘기를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여한데요. 일단 디스는 뭡니까? 위의 내용 전체죠. 컨트리뷰트는 기여하다죠. 곡물을 모았으니까 뭐에 기여해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투부정사 아니야? 곡물을 모아서 어디다가 기여하는 거잖아. 방향성이 있잖아. 전치사 ing 나와야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대. 그쵸? 왜? 나와 그 과거 장소와 장소의 기억들을 공유하는 누군가가 있어. 너와 내가 있어. 즉, 우리가 있어. 그때 우리라는 개념이 발달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런 식의 그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되게 본질적이야. 중요해, 애들한테. 특히 어떤 애들, in transition, 변화 속에 있는 애들한테. 이때 트랜지션은 여기서 나온 글에 좀 국한시키자면 이사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가면은 그냥 전반적인 변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고 이것이 뭐 같은 얘기지만 변화하는 변화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 나는 얘가 제일 좋아요. 물론 그 위에다가 얘나 얘를 붙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용을 좀
요약해봐라 그러면은 어떤 좀 폭넓게 얘기할게요. 이동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실제적일 수 있는데 아예 도시나 나라나 이런 걸 옮길 때 이거는 여기 나온 내용보다 조금 더 넓게 쓰고 있는 건데 좀 원문에 근거해서 조금 넓게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변형 문제일 때를 대비해서 저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